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타격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수준이 고조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55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가 2,550선에서 거래된 건 지난 2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국제 유가가 3% 이상 급등하며 브렌트유 선물이 다시 $90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란의 폭발음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한때 5.5% 급락하며 $60,000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요국의 금리 격차 확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주요 20개 나라 사이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각국의 거시 금융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각국이 건전하고 견고한 금융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물론 금을 포함한 안전자산은 치솟고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미국에서는 페드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국자들이 되레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투자 심리는 약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제는 TSMC가 실적을 내놨죠.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926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2,255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문제는 전망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스마트폰과 개인용 PC 시장이 여전히 약세라며 2024년 메모리 칩을 제외한 전체 시장 성장률을 10%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크게 실망하면서 매물을 내놨는데요. TSMC 급락과 함께 인텔이 1.76% 내림세 보여줬고요. 마이크론도 3%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0.7%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AMD도 0.69% 올라주면서 그래도 반도체 지수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하락으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 크게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공격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은 회복해 나가려는 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73%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는 2,589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의 수가 700개 가까이 포착되는 가운데 정유, 방산 등 일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수혜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기관은 6,590억 원, 외국인은 4,415억 원 벌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장중 824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낙폭을 어느 정도는 줄여낸 모습입니다. 현재 1.54%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842선에 걸쳐져 있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이 재봉상하면서 성장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술주 약세, 반도체 큰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HBM 시장 경쟁 심화 우려에 HBM 쪽 내림세는 도드라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종합, IT 하드웨어 위주의 매도세 보여주면서 현재 3,500억 원 가까이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정유, 가스 관련주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공습을 감행했다는 소식에 관련주 들썩거리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ABC 방송은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4% 가까이 폭등하면서 배럴당 86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또 브렌트유도 전일 대비 4% 가까이 오름세 보이면서 단숨에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사이익 기대감에 국내 정유, 가스 관련주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흥구석유입니다. 현재 21% 넘게 오름세 보여주면서 17,2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중앙에너비스도 강합니다. 14%대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2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 유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다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받으면서 우리 증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건 우리 증시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의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지수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 올해는 없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뉴스들도 굉장히 나쁜 소식이 들려올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뉴스 바라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 타이틀로 좀 잡았는데요. 사실 이제 간밤에 여는 총재들의 발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한 분 같은 경우는 연내 1회에 대한 이런 시선이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로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시기 자체가 뒤로 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또 이제 뉴욕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의 데이터나 이런 목표치는 2%로 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라도 데이터에 대한 흐름이 달라지게 된다면 인상에 대한 이런 카드도 꺼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거래일에 좀 급락을 했었던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간밤에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5%대 근접을 했었다가 지금 조금은 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상 카드라는 내용이 아예 없어진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얘기가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가장 큰 충격으로 또 작용이 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연준에서의 금리 인하 횟수를 굉장히 좀 크게 잡았거든요. 처음에는 6번 잡았다가 5회로 내려왔는데 지금 연준에서 원래는 3번의 인하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한 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괴리율이 다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탄력도가 상당히 더 올라간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당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일부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타격을 주긴 했지만 이 이슈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최악의 뉴스는 아무래도 뭐 미사일 쐈다. 네. 근데 그게 뭐 핵시설 옆에 떨어졌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간밤에 나온 뉴스들 보면 이란이 우리 건드리면 핵 쓸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나오면서 유가가 장중에 한 4%까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뭐 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이야기가 있는 와중에 간밤에 이제 미증시도 좀 하락에 나와서 출발도 안 좋았는데 여기다가 미사일까지 이제 쏴버리니까 결국은 버티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점은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 나오는 시점에 뭐 ABC 뉴스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봤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이게 뭐 미사일인지 드론 공격인지 약간 애매하게 팩트가 체크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온 이야기가 이제 한 이란에서 이스라엘 본토로 이제 공격했던 뭐 300발의 미사일 뭐 이런 드론과 함께 이제 300발을 쐈다라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한 편에 속하는 공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시를 보니까 조금씩 반등을 하기 시작해서 상승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시장이 추세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갭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건데 그게 한 2,550포인트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격대 부근에서 지수가 저점을 잡고 지금 굉장히 아래골을 길게 달아주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거의 다 내려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떨어질 때도 보면 이제 보통 하락 3파 정도 나오면 바닥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생기는데요. 하락 3파 나오는 구간에서의 한 번 더 이렇게 밀어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저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 물 건너간 상황이고 인상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부분으로 시장이 저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증시는 사실 별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잘 버텨냈으면 크게 이제 뭐 상승은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가격 조정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기간 조정으로만 이렇게 좀 가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단기 이평선 좀 수렴할 때까지는 시장을 좀 관망하는 거,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현금을 가지고 시장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분명 위기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시장이 이런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뀔 때는 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 포인트를 서울경제TV를 보시면서 잘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던 바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또 공격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영향이 또 발생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왜냐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이게 정확하게 폭발음인지 아니면 진짜 포격을 한 건지 그게 지금 뉴스마다 조금 내용이 달라서 우리가 해석을, 그러니까 결과치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이슈가 터지니까 시장에서는 패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전쟁에서 100%라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좀 뭔가 확전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가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뭐 유가도 조금 뭐 지지부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변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크게 뭐 없을까 보다 했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폭발음 이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국제 유가가 들썩들썩 거리고 증시 자체가 폭발적으로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감히 예단하기가 어려운 이슈다. 그래서 그런 지금 이슈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중동발 이슈가 물론 이제 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좀 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물동량이 흘러가는 원자재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가부터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할 거고 그럼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뒤로 미쳐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이런 물동량이라든지 해당 부분에서 이슈가 있어서 뭐 곡물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정말 선물 가격도 엄청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유가의 뭐 거의 5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정말 선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이 지금 똑같이 중동발 이슈로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유가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또 이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다. 그럼 CPI랑 뭐 PC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그게 당장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번에 분명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안 내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연히 투심 악화와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늘의 증시에 또 영향을 줬었던 금리 인하와 직결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둘이 휴전하고 이제 안 한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좀 열어두고 보시는데 일단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게 되면 가장 먼저 자극을 받는 부분도 국제 유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또? 일단 국제 유가가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했었습니다. 뭐 한 26달러 정도 갔다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었고 딱히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바이든이 중간에 좀 중재에 나서면서 이스라엘에서 반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먼저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거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가볍게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에서 발표도 공격은 받았지만 99%를 이제 뭐 아이언돔이 방어를 해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었다면 그냥 가볍게 넘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금 긴장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폭발음이나 이런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가 일단 뭐 이야기는 많습니다. 뭐 130달러 간다, 150달러 간다, 뭐 100달러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제 생산을 줄이면서 올리는 그 예전 오펙의 그런 행태는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 최대 산유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에너지 최대한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동에서 나오는 물량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남미 쪽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유전의 규모가 거의
지금 글로벌 산유국들 3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양들이 매장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매장량이 줄어간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묻혀 있는 유전들 개발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온다라면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뭔가 다시 재선할 가능성이 바이든은 네.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하지 않겠나 또 비축해놓은 그런 원유를 갖다가 푼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하면서 만들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요번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까지 치닫느냐 요거가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확전으로 가면서 미국이 이란 편으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란을 타격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뭐 전함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 원유 이 유동량이 전체 유동되고 있는 이 원유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지만 않는다라면 다행인 거고 지금은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치솟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약속을 지키는지 그 부분도 이제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제 유가가 자극을 받은 만큼 우리 관련주들도 그런 쪽에서 상승세가 오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이런 종목들은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군들부터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정제 마진에 영향이 있기보다는 좀 이런 이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제 유통주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도 굉장히 좀 크게 터져 나온 상황이고 오늘의 이전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다 좀 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움직임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음 거래일까지도 일단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이 프로그램 매도만 좀 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급발 부분으로 좀 받아줄 것 같고 이게 지금 이런 속보에서 로이터 통신에서의 의견과 지금 기타 다른 쪽에서의 내용들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물량들을 그냥 계속 거래대금 늘려가면서 지금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또 선물이 아까까지만 해도 이제 실시간 선물 5월물 같은 경우가 한 1.6% 5%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2.2%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 따라서 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와 천연가스 종목군들이 일단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이 들썩들썩 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다라고 또 인지를 하다 보면은 뭐 사료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네. 이런 또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강하게 움직일 거고요. 또 이제 뭐 중국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그 운임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운임 지수 자체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 뭐 다른 쪽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네. 같은 방산 쪽에서 수주 데이터로 가는 쪽이 아니라 이쪽도 뭔가 지정적 리스크로 움직이는 쪽도 굉장히 좀 격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뭐 20% 정도 급등이 나왔다가 좀 눌리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러한 관련된 종목군들은 해당 이슈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시장에 있는 모든 수급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속보나 이슈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기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장 초반 9시 한 50분 때부터 이제 국제유가의 이런 선물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가 종목군들 급등 나오고 나머지 종목군들 따라서 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꺾이는 그 시점도 WTI 선물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차익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뉴스나 속보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거니까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판단을 네.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면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국제 유가도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또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또 환율입니다. 환율 네. 당국에서 연이때 개입하면서 안정세를 찾나 싶더니 다시 또 오늘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7원 70전 정도까지 오르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죠. 106 달러 인덱스가 106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오늘 보시면 이제 달러 차트가 시가부터 이제 상승을 했어요. 거기다가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벌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뭐 선호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달러가 이제 순간적으로 강세에 가면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미 국채 금리 10년 물짜리를 보시면 급락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인 부분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있다라면 채권도 역시 하나의 그 안전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채권이 순간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 한마디로 오늘 그 이 미사일 소동과 함께 전쟁 이슈와 함께 환율, 유가 채권 금리가 이제 주식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준 그런 하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해운주라든지 네. 이 전쟁이 확전이 되거나 아니면 지속될 경우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만한 그런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지켜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확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해 들어가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최소 한 달은 가겠다. 아니면 뭐 석 달은 가겠다.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물론 지금 그 관점도 다 깨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서로 그냥 뭐 대공적으로 이제 미사일이나 포를 가지고 주고받는 드론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서로 하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장기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일 다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해지 종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권에 두시고 장중에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네.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여기에 뭔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4월 실적 시즌이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이제 확실하게 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기회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하락은 기회다. 하락은 기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뭐 물론 하락이 조금 나왔는데 그때부터 뭐 사들어간다라면 타이밍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부터는 굉장히 유심히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여기에서 어떤 추세적인 상승으로 만들어질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 반도체주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결국 다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 파는 데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아무런 뭐 상관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뭐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다면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로 우리가 또 이번 하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시장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빠진다라면 매수의 기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장에 찬물이 좀 끼워져진 상황입니다. 강달러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뭐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말라 올랐기 때문에 지나갔으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지수가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20선도 이탈을 하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시장의 당장의 흐름을 보고 뭐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뇌동매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어려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좀 모아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애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명확한 그 이제 시장을 끌어가려는 가는 부분에 대한 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인 변화가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장 자체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가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의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반도체에 대한 관세청의 이런 데이터가 음전에서 이제 흑자 전환으로 됐던 첫 번째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보시면 또 조선 굉장히 좋잖아요. 물론 MRO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그 관세청 데이터로 봤을 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은 쪽이 반도체랑 선박입니다. 특히나 선박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성장률이 작년 대비 나온 게 2달이나 있어요. 무려 4개월 중 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반전 포인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런 그 수출 데이터나 산업의 수주 흐름들이나 성장이 나오는 산업군들은 지수가 이렇게 눌려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기타 다른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에 지금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 시장이고 기타 산업군들 특히나 뭐 철강이나 이런 것도 요번에 이제 관세 때문에 한번 부각을 받았지 그 전까지만 보시더라도 계속 52주 신저가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뭐 물론 재고라든지 본업에 대한 이벤트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산업군들은 대부분 좀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집중도가 있고 수급이 쏠리고 이런 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쪽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군들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보시지 않으면 오늘 아까 같이 장중에 뭐 지수가 2% 3% 빠질 때 손이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반드시 좀 짜주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사실 반도체 업황도 이제 찬물이 좀 끼얹어진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전일에 발표됐던 TSMC 실적을 발표봐도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전망이 시장을 좀 실망시켰다는 소식 속에 이 부분도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어저께 사실 TSMC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언론사에 2시, 3시쯤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속보로 뜨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저는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접속도 안 될 뿐더러 어디서 이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요새 유튜브 분들이 굉장히 빠른 게 그 블룸버그 단말기를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빠르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유튜브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쫙 퍼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올라줬었고, 이제 뭐 웨이퍼 검사 장비 관련 종목이라든지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다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없다고 지금 지수가 꺾여 내려가는 상황에서 호재가 아닌 거죠. 결국 다 이렇게 묻혀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좀 갔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에서 뭐 변화가 좀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향후 나올 실적에 대한 전망. 근데 사실 TSMC 같은 경우는 지진 여파도 있었고요. 하필이면 뭐 일본과 함께 새로 공장을 짓는 것도 일본입니다. 거기도 불의 고리에 들어가 있는 곳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어찌됐든 그에 따른 뭐 장기적인 뭐 관점에서의 반사이익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이 뭐 좀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실적이 올해 뭐 1분기가 피크를 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긴 관점으로 우리가 사이클 산업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기대감을 안고 어떤 올라오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선반영을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좀 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전방산업 우리 알고 있는 뭐 레거시 네. 쪽으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나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큰 폭으로 오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밸류로 지금 현재 상승폭을 생각해 본다라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 섹터별로 봤을 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좀 떠올랐던 게 최근 들어서는 뭐 유리 기판이라든지 뭐 HBM 이런 쪽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HBM 관련된 부분들은 글쎄요, 저는 조금 경계감을 갖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장비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PSK 홀딩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한미 반도체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랐다 생각하지만 대장이 꺾이게 되면 다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들은 항상 증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뭐 다른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대장인 종목 그런 것들이 이제 꺾일 때는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진짜 하루 자고 나면 하나씩 생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 지금 거의 뭐 한 50% 이상 네. 더 늘어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여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구리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들도 엮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리기판이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이유 역시 살펴보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구성이 약해서 뭐 파손이 쉽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를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기존의 데이터 처리량을 8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용성이 굉장히 지금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비싸게 팔더라도 사실 뭐 데이터 센터에 이거 꼽아놓고 있는 거를 누가 가서 때리지 않는 다음에 깨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충분히 뭐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SKC라는 기업에서 2분기부터 양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제 HBM3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갔던 것처럼 네. 얼마나 이 산업에서 빠르게 들어가고 주도권을 잡느냐. 이게 이제 지금 변화하는 이 AI 시대에 하드웨어 쪽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는 섹터이면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이제 대장으로서 계속 네. 움직임이 나와줬었고 경고가 붙으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 후발주들이 좀 따라오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이게 아마 월요일 날쯤에 그 경고가 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종목들 급등하다가 경고 먹고 조정 받다가 경고 풀리는 시점에 또 한번 시세를 주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은 뭐 최근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빠지지 않고 잘 올라가던 뭐 테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눈여겨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학적인 리스크 속에서 반도체 재고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시도 반도체 생산 주요 기지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뭐 부정적인 이슈만 있는 게 아닌 게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또 저희가 4월 중순까지 수출입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 발표됐던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지점에서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투자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이거는 뭐 이제 포트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트 비중이 30% 이상이 반도체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관세청에서 이제 후반부, 전반부는 이미 나오고 후반부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으로 포트 비중을 확대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약간 좀 걸리는 것은 이제 25일부터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부터 나올 텐데 이게 가이던스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가이던스가. 그래서
이제 예상치 시장에서의 이런 컨센 자체가 계속 높아지면은 이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막 왜 이렇게 조금 나왔어?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확실히 수출 데이터를 본다면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맞는데 해당 부분에서 너무 이게 기준치가 높아버리면 잘 나와도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글로벌 이 기업들이 워낙 지금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일부 좀 출렁거림을 보실 필요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암흑기가 지나가면서 이제야 막 재고도 줄어들고 있고 뭐 세트에 대한 수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뭐 디램이라든지 랜드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이 단기간에 과연 끝날까? 그리고 지금 일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설립을 할 거거든요. 왜 할까요? 결국엔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가더라도 그런 데이터 센터가 향후 필요해질 거라는 전제 하에 지금 그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장에서도 강한 뭐 전력 변압기기 이런 쪽 뭐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수요가 나오면 뭐 구리까지도 연관된 종목군들이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좀 기본 베이스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전력 쇼티지나 이런 게 되겠냐라고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그 흐름들에서 방향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잡아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를 하시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일단은 전체 포트가 만약에 30%라고 한다면 30%에서 15% 이상은 이들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아주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I 탑재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이 높아져야 되니까 뭐 온디바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속도 부분을 계속 따져야 되니까 뭐 HBM일 수도 있고요. 그런 세부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제 뭐 각자 선호하시는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게끔 포트 비중을 확대해 주신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뭐 반도체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리스크 속에서는 자산들의 가격도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지금 반감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죠. 네. 어떤 상황인가요? 디지털 금이라 그랬는데 네. 빠지네요. 이상하게. 그죠?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 올라줘야 되는 게 네.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자산이다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금은 누구에게 갖다 대도 이거 안전자산이냐고 물어보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네. 한데 그 사실 비트코인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뭐 이거 아는 사람들만 아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금을 가질래 비트코인을 가질래 하면 네. 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본다라면 오늘 같이 이제 자산 시장이 출렁이 있는 상황에서 네. 비트코인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권에서 이제 뭐 국내 기준으로 1,500만 원대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증시가 이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그 모든 자산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네. 그 시점에 결국 이제 같이 올랐던 거지 비트코인만이 뭐 유일무이하게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나스닥이 추세가 꺾인 상황이고 미증시 이제 추세 꺾이고 국내 증시도 이제 하락하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하락한다는 것은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내린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 건데 비트코인도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감기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들은 네. 반감기 전 그리고 반감기 후 1년 이렇게 봤을 때 계속해서 뭐 폭발적인 상승 흐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금액단의 단위가 뭐 2달러, 3달러 할 때와 지금 이제 뭐 몇만 달러 할 때의 그 상승폭은 당연히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조정 이후에 다시 증시가 상승하거나 자산 시장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주식과 마찬가지로 하락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하락의 폭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네. 그리고 어디서부터 돌릴지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 관련주와 가상자산 관련주의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금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엘컴텍의 경우는 지금 윗꼬리가 달린 양봉을 형성하면서 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가상자산 관련주는 섹터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안전 자산으로도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긴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또 상승할 때는 좀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기술주와 같은 영향을 줄 때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쩔 때는 또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되게 뭐 경기가 안 좋고 해도 비트코인은 우리는 안전자산이야 하면서 또 수급이 쏠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아직은 성격이 좀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이게 다음 반감기 때는 금보다 희소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디지털 금 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ETF 전 글로벌적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금은 뭐 이제 우리가 근본위 제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말 뭐 말씀해준 역사가 증명하는 안전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 선물 가격 뭐 이제 원래 2,000이 좀 그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거의 2,400까지 왔고 2,700달러까지도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좀 유일하게 금 관련된 종목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금 관련 주지 전통적으로 보면 좀 약간 성격이 해외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약하긴 해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또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거래소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억눌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으로서 좀 후행적으로 영향을 줘서 코인 대비했을 때는 좀 덜 빠지는 성향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후순위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쪽으로서의 눌림목 매수를 기대를 하신다면은 비트코인 직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서 비트코인 선물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같이 직접적으로 오리지널로 이제 거래 대금이 늘었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로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ETF 굉장히 많습니다. 현물 ETF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후순위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PC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GDP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는 대응 전략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네. 뭔가 너무나 큰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조금 긴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전쟁 관련된 이슈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 체크하면서 뭐 유가와 좀 연동성이 높은 한국석유, 그다음에 뭐 흥부석유, 흥하해운 이런 관련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긴 관점이라면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늘같이 큰 폭락이 연속성 있게 계속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을 베이스로 둔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장중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현대차 같은 거는 꿈쩍을 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거의 소폭의 조정을 보이다가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2분기, 3분기 앞으로 실적이 뭐 일시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실적이 뭐 1분기 반짝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네.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실적이 지금 좋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거나 더 잘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보신 것처럼 LS 일렉이라든지 네. 뭐 HD 현대일렉 최근에 이제 뭐 전력 설비 관련주들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 조정받다가 올라갈 때 또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뭐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 관련된 그런 섹터들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약간 전쟁 관련된 이 이슈는 약간 좀 극단으로 가는 그런 네. 이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이거 한 2, 3주 전부터 연준 의원들이 얘기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조금 확인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장이 꺾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뭐 그런 섹터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이런 극단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의 접근 추려놓으시고 아마 요 근래 한 일주일 동안 흐름이 좀 괜찮게 강하게 움직이고 돈이 쏠리는 그런 섹터들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가 이제 뭐 눌림으로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켜보다가 뭐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접근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얼마나 나눠서 살지 이런 것들 어느 비중으로 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우리 증시 조정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저가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면 비중을 확대해봐도 괜찮겠다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동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